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클립 아트가 이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됐죠.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만약에 이제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그림과 같이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을 해서 B의 18번에서 H의 32번 그 영역에다가 위치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아까 문제에서 제공해 준 거는 가로막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세로막대용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세로막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때는 차트 영역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종류 변경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가로막대형,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이제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시킬 거죠. 그래서 세로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막대형으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했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의 위치를 이제 옮기래요. 우리의 B의 18번부터 시작해서 H 32번 그 영역에 이제 위치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 차트를 이제 쭉 끌고 우리 B의 18번을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B의 18번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이제 H의 32번 셀까지요. H의 이제 32번까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H의 32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치까지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켰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이제 레이아웃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차트의 레이아웃은 우리 레이아웃 3번 요걸로 이제 지정시키래요. 그럼 이제 차트의 레이아웃을 고칠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해 놓으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그때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빠른 레이아웃 이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 3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얘가 첫 번째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우리 차트 레이아웃 1번이고요. 그 오른쪽 게 이제 2번 그 오른쪽 게 3번이요. 해서 레이아웃 3번 요것만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우리 레이아웃 3번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6번으로 지정을 시키래요. 그럼 이제 차트 스타일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타일 6번이요. 지금 얘 대 보니까 우리 스타일 4번으로 돼 있고요. 그 옆에 게 이제 5번, 그 옆에 게 이제 6번이요. 그래서 스타일 6번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스타일까지 고쳤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이제 그림과 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부장급 영어 편향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해서 차트 제목을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장급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영업 한 칸 띄고 현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내용이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눈금 단위 레이블을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표시 단위를 그때 이제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이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문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0이다, 10, 20, 30, 40, 50, 60, 70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왼쪽에 보니까 1000하고 써져 있죠. 요거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지금 0이라고 돼 있고 지금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세로 축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창 오른쪽에 우리 축서시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요거 이제 변경시키는 거 아니죠. 주단위 변경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 단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1000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000이라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하고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럼 이제 세로축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축서식 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달성의 계열을 그랬습니다. 달성의 계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막대기 보게 되면 파란색 막대기도 있고 주황색 막대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범례를 봤을 때 목표액이 이제 파란색 막대기고요. 달성액 얘가 이제 우리 주황색 막대기래요. 그러면 달성의 계열 그랬으니까 이 주황색 막대기들이요. 이 주황색 막대기들은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그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우리 클립아트 아까 데이터 오른쪽에 있었죠. 그 그림을 지금처럼 이런 이제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 클립아트가 있죠. 요거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요. 얘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복사를 해놓고 우리가 차트를 이동한 다음에 우리 달성액이라는 요 막대기 있죠. 요 막대기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모든 달성액 그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위에 있던 그 그림, 그 클립아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거는 요 그림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요게 이제 크냐 작냐 그걸로 이제 막대기의 높이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런 클립아트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달성액 그 계열이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 요 첫 번째 아이콘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채우기다 테두리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채우기를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채우기에 대해서 쭉쭉쭉 이제 나타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클립아트 그 그림을 늘리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그 클립아트가 늘어지면서 크게 이제 하나가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러 개 아이콘 이 클립아트 하나가 하나로 표시된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쌓기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상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가로 눈금선은 삭제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자, 지금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여기 이제 가로 눈금선이 쭉쭉쭉 들어있죠. 70에도 이렇게 눈금선이 쭉 들어있고 60에도 들어있고 50에도 40에도 30에도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눈금선을 먼저 한번 클릭을 해주면 우리 모든 눈금선이 전부 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삭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색은 그랬습니다. 우리 차트 영역의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 1번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선에 테두리 색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테두리라고 있고요. 테두리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테두리에 대한 게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선색이요. 선색은 우리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검정색 요거 이제 마우스 가다 대보면 검정 텍스트 1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선택을 해 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체크해 주면 지금처럼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지상을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지금 방금 내가 수정한 이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그때 이제 차트 제목도 전부 다 싹 다 비교를 해야 되고 세로축이다 가로축이다 싹 다 이제 비교해주고 범례도 이제 비교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 영역도 싹 다 이제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100%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그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2의 3에서 2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3에서 2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공급가액이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곳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천 단위라는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셀 값이 이제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천 단위 절삭을 하고 천 단위 기호 요거를 이제 붙이래요. 그걸 이제 붙인 다음에 앞에다가는 요렇게 이제 별표 요거를 이제 갖다 붙이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1,000원이라는 요 글자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셀 값이 이제 0인 경우에는 요 당구장 표시를 이제 표시하고 그냥 끝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는 천 단위로 이제 절삭을 하고 천 단위 기호 요걸 이제 표시를 하래요. 요걸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를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표시의 예를 보니까 80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빨간색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를 하나 붙여주고 뒤에 띄어쓰기 이제 한 칸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800만 원일 때 천 단위 절삭을 해서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천 단위 기호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다가 1,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갖다 붙여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123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있을 때는 그냥 색깔 같은 거 집어넣지 말고 천 단위 절삭해서 천 단위 기호 붙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라는 값이 이제 실제 값으로 셀의 값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는 그냥 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0인 경우에는 당구장 표시 요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2번에서 G의 3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G의 2번,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천 단위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천 단위라는 그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지금처럼 단축어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게 나오면 이걸 먼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라는 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곳에 이제 첫 번째 아이콘, 요게 이제 단추죠.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G2번에서 G3번 그 영역에다가 쭉쭉쭉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손을 땅 하고 이제 띄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천단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천단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 여기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 부분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크로를 키는 순간 이곳에는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둘 다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가 떴죠. 그리고 아래쪽을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자, 지금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거는 싹 다 이제 기록이 다 남아요. 남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자, 우리 2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3번까지 이렇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 주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 단축키를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범주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지표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 버리고요. 맨 처음에 이제 셀값이 이제 300만 원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천단위 절삭을 하고 그리고 천단위 기호 요거 이제 붙이래요. 그리고 그걸 표시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는 요 별표를 붙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색깔도 나왔고 조건도 나왔어요. 그러면 색깔이나 조건은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는데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 색깔 먼저 써주면 되죠. 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빨강이다 이렇게 써주고 또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거나 같다 300만 원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단위 절삭하고 천단위 기호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를 붙여주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별표 요거 이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표시의 예를 봤을 때 별표를 먼저 붙이고 사이뛰기 한 칸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천단위 절삭하고 천단위 기호 요거 이제 붙이고 맨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두 글자만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특수문자 먼저 써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미음 누르고요.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8번에 이제 별표가 있죠. 해서 요 별표 하나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한 칸 띄고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특수문자하고 요 사이뛰기 한 거 요만큼은 이제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해줘야 공백까지 이렇게 이제 한 칸 띈 것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숫자 값을 표시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붙여야죠. 천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 지금 여기 봤을 때 1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천단위를 이제 절삭했을 때 0,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0이라는 값이 화면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샵 컴마 샵샵 제로 하고 요걸 이제 써주고 천단위 절삭해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0 뒤에다가 쉼표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천단위 절삭이 되면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이제 짜잔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 값을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그 글씨를 우리가 직접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300만 원 이상일 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0인 경우에는 당구장 표시 요것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서 조건 써야 되겠죠.
이제 셀의 값이 얼마일 때 0이랑 같을 때는 어떻게 해라?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특수문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당구장 표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0일 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에는 천단이 그냥 절삭하고 천단이 기호를 붙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요 글자만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 세미콜론 찍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샵 컴마 샵샵 제로라고 써서 우리가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붙여달라. 그리고 이제 천단위 절삭을 해라. 그렇게 해서 0 뒤에다가 이제 심표 하나만 더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씨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다 지정해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시킬 때는 이 위에서 우리가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 아래쪽에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누를게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작성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단추 이름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000 단위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1000 단위라고 다 썼으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결과값이 똑바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00만원 이상의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1000단위 절삭됐고요. 1000단위 기호 요거 이제 기호 붙였고 그리고 앞에다가 별표 요거 이제 붙이고 한 칸 띈 것까지 맞죠? 그리고 요런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해주고 맨 뒤에다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0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당구장 표시가 표시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색깔 없이 특수문자 없이 그냥 1000단위 절삭해서 1000단위 구분기호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1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3에서 2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 이 공급가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우리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이제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5번에서 6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의 5번에서 6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단추를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해제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식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에 이제 단추가 있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G의 5번부터 6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생성시켜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해제요. 해서 서식해제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매크로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도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다.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2의 3번에서 이제 2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공급가액이 들어있는 곳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의 범주를 일반으로 우리가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매크로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단추도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해당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단추 2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서식 해제 매크로도 싹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천 단위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 또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싹 다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천 단위 요 매크로를 만들 때 그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를 쓴 거죠. 여기서 이제 300만 원 이상일 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일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때 이제 300만 원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별표를 표시해주고 중간에 이제 사이뛰기 한 칸 해라. 그리고 천 단위 절삭하면서 천 단위 구분기호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글자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0만 원 이상일 때 작성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셀의 값이 이제 0일 때는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써 준 거고, 그 외에는 천 단위 절삭을 하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이 두 글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래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료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 있죠. 요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가스 사용량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죠. 개발 도구라는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료 입력이라는 거 요거 이제 단추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cmd 자료 입력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폼을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이제 폼 이름이 가스 사용량이요. 그래서 가스 사용량이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우리가 쇼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동그라미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요 아이콘,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료 입력 요 단추 이제 클릭을 해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스 사용량 요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가스 사용량이란 폼이 있대요. 자, 우리 자료 입력 좀 누르자고요. 자료 입력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스 사용량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 폼에 보게 되면 입력이라는 우리 cmd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입력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표 마지막 행 다음에 이제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이라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렀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폼에다가 고객 번호다, 가스 사용량이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고 용도, 명도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우리 엑셀에 시트에 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고객번호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쭉쭉쭉 되어 있죠. 이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번호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은 여기로 이제 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스 사용량 여기다 이제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가스 사용량은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용도명을 여기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요.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그 용도명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비곡한도인데 비곡한은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때 이제 용도명이요. 용도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항목에 맞게 공업용이다, 업소용이다, 가정용이다, 기타다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이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비곡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지상이 나왔습니다. 이 비곡한에는 우리가 가스 사용량의 값이 만약에 500 이상이면 그때 이제 우량 고객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다. 요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고라는 거는 우리의 가스 사용량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죠. 그 입력받은 그 값이 500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보통이 됐든 우량 고객이 됐든 그걸 이제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CT에 이제 입력된 후에 입력 상자의 내용은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하고 뭔가를 입력을 했죠. 그렇게 이제 입력 상자의 그 내용은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래요. 여기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뭔가 이제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이곳으로 이제 쭉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입력 상자에는 아무것도 이제 없게 다음 사람 거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아무것도 이제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엑셀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입력행을 잡아줄 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B의 3번 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B의 3번 셀 위쪽에 보면 이 행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줄 거예요. 만약에 이 가스 사용량이라는 게 만약에 이곳에 써져 있다. 이 표랑 데이터 표랑 이 제목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줘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행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엑셀에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고객번호 이 텍스트 상자에다 이제 뭔가 쓴 그 내용은 우리 B열에 들어가게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B열이니까 고객번호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은 이제 2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스 사용량 이곳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위치가 우리 C열이죠. C열이 우리 3열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행, 2열에다가는 우리 고객번호가 들어가게, 그리고 입력행, 3열에는 우리 이제 가스 사용량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용도명도 여기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그 항목에 맞게 이제 이곳에 공업용이다, 업소용이다, 가정용이다, 기타다 해서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우리 D열 그럼 이제 4열이죠. 4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비곡한은 지금 보니까 우리 2열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제 5열이 되겠죠. 우리 엑셀에서는 열 머리글이 A, B, C, D 하고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몇 행, 몇 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A열이 1열이고 B열이 이제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이 4열 그리고 E열이 5열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번호는 이제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가스 사용량은 이제 3열에 들어가게, 용도명은 이제 4열에, 그리고 비고는 5열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의 맨 앞에 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이 있어요. 요 아이콘을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Alt하고 F11번 그 단축키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도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화면에서 이제 우리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가스 사용량이라는 그 폼에서 우리가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 줄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폼이라는 거 이제 찾아가게 되면 가스 사용량이라는 이 폼이 여기 있습니다. 이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줘야 되니까 요 입력이라는 요 단추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 cmd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먼저 구하자고요. 입력행은 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아까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해서 B의 3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로우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B의 3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region rows count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current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행은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상자에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이제 고객번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요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찍어서 이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요 텍스트 상자를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 속성창을 보니까 이곳에 txt 고객 번호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로 이제 옮길 거니까 앞에다가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txt 고객 번호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다. 그 텍스트 상자의 밸류 우리 값이요. 자, 우리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2열에다가 그리고 3열, 4열, 5열에다가 값을 쭉쭉쭉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2열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열, 그 다음에 4열, 5열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거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집어넣을 거 4열에다가 이제 5열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3열에다가는 우리 가스 사용량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된 그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텍스트 상자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txt 사용량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고객 번호 대신에 우리가 사용량하고 우리가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열 거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열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용도명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용자가 이제 얘를 선택했는지 이거를 선택했는지 이거를 선택했는지 이거를 선택했는지 뭘 선택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비교를 해줄 때 이 공업용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요거의 이제 이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공업용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우리 속성창을 봤을 때 그때 이름이 OPT 공업용이고요. 가정용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속성창에 보니까 OPT 가정용이다. 그 다음에 업소용을 선택해 보니까 OPT 우리 업소용이다. 그리고 기타를 이제 찍어 보니까 OPT 기타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옵션 단추들 중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공업용 얘를 이제 선택했다. 그러면 이 공업용이라는 이 OPT 공업용에는 이제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용을 선택했다. 그럼 얘가 이제 true 값이 되겠죠.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true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제 true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때 이 값들이 이제 true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비교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if를 써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OPT 공업용에 들어있는 그 밸류 그 값이 true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then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OPT 공업용에 그 값이 만약에 true 값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무슨 값을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공업용이라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가정용을 선택했는지 업소용을 선택했는지 우리 기타를 선택했는지 뭘 선택했는지 모르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else라고 써주고 다시 if 써주면 되겠죠. if 써주고 opt 이번에는 가정용이요. 가정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의 value 그곳의 값이 true 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true 값이라면 만약에 가정용이 이제 true 값이라면 뭐라고 이제 출력해달라. 우리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셀에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이번에는 가정용이 이제 선택이 된 거니까 가정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업소용인지 기타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서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가정용 말고 뭘 물어보면 돼요. 업소용을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업소용의 값이 true 값이야. true 값이라면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업소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else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else라고 써주고 우리 공업용도 아니고 가정용도 아니고 업소용도 아니라면 이제 우리 전부 다 이제 기타라는 얘기죠. 해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집어넣어라. 우리 기타라고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if 다 썼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end if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 if 끝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도명 얘네들을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if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해서 우리 opt 공업용의 값이 만약에 true라면 얘가 이제 공업용이 이제 선택이 됐다는 그 얘기니까 공업용이 선택이 되면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공업용이라고 집어넣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업용이 아니래요. 아니면 else로 찾아와서 else if 가정용의 값이 true냐? true라면 가정용이 이제 선택됐다는 그 얘기니까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가정용이라고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opt 업소용에 들어있는 그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true 값이다. 그러면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업소용이라고 넣어달라. 근데 공업용도 아니고 가정용도 아니고 업소용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기타라는 얘기죠. 해서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기타라는 이 값을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if로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행 컴마 4열까지 해서 우리 용도명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이제 비고 입력행 컴마 5열이 비고였죠. 그 비고 칸에는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입력받은 그 txt 사용량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500 이상이면 우량 고객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이다. 요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서 또다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if 써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txt 우리 사용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value요. 그 컨트롤의 값이 5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500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라?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우량 고객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우리가 보통이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량 고객이 아니라 요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 이제 보통을 우리가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이제 if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고 칸에 대해서 사용량이 500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고 만약에 500 이상이라면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우량 고객을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보통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된 후에 입력 상자의 내용은 새로운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 번호를 뭐 어떤 걸 썼어요. 그리고 가스 사용량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입력했던 그 내용은 이제 엑셀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게 이 텍스트 상자에 원래 써져 있던 그 값을 없애버려라. 그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해주냐? 지금 문제에서 입력 상자의 내용은 그랬으니까 요 두 개 이제 입력 상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txt
고객 번호라는 그 필드에 밸류 값은 어떤 걸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사용량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우리 가스 사용량의 그때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txt 사용량이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사용량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도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상 전부 다 이제 처리해서 싹 다 이제 코드 쓸 거 다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작성한 내용 그거 좀 이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만큼 이제 코드를 다 작성해 준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잡는다고 아까 얘기했었고, 그리고 입력행, 2열하고 3열에다가는 우리가 이곳 텍스트 상자에다가 입력한 그 값이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 그 4열에는 우리 용도명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면 되는데, 그때 공업용을 이제 선택을 했는지, 가정용을 선택했는지, 업소용을 선택했는지, 기타를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이 중에서 뭔가 이제 옵션 단추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된 거는 우리 tru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PT 공업용의 그 값이 true냐? true라는 얘기가 공업용을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공업용의 그 값이 true 값을 가지고 있으면 입력행, 4열에다가 공업용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이번에는 가정용의 그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가정용의 값이 만약에 true다. 그 얘기는 가정용이 이제 선택됐다는 그 얘기니까 입력행, 4열에다가 우리 가정용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else로 찾아와서 여기서 업소용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업소용의 그 값이 true다. 그러면 업소용이 이제 선택됐다는 그 얘기니까 우리 입력행, 4열에다가 업소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else로 찾아와서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 뭘 출력해달라? 기타라고 출력해달라. 공업용도 선택 안 했고, 가정용도 선택을 안 했고, 업소용도 선택을 안 했다는 그 얘기니까 무조건 이제 기타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입력행, 4열에다가 기타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명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만큼 이제 우리가 if를 작성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이 이제 비고라는 그 칸이었는데, 그 비고라는 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if를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용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 500 이상이면 우량 고객이라고 우리가 이제 비고 칸에 표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보통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우리가 우량 고객이다, 보통이다, 요게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고,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엑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옮겨가면 그 다음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 텍스트 상자, 이 입력 상자에 들어있던 그 내용은 싹 다 이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이제 어떻게 해라? 빈 공백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원래 써져 있던 값이 없어지고 빈 공백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지금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우리 자료 입력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자고요. 클릭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객번호 1, 2 하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가스 사용량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6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제가 이거를 공업용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고객번호 상번이다.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은 600이다. 그리고 공업용을 선택했으니까 공업용이 들어갔고, 그때 이제 가스 사용량이 600이니까 500 이상이죠. 500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하라 그랬어요? 우리 우량 고객을 출력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비곡한에 우량 고객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입력 버튼 딱 눌렀더니 아까 폼에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쪽으로 엑셀로 이제 입력이 됐고, 그리고 고객 번호하고 가스 사용량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싹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 더 이제 입력해 볼게요. 고객 번호 이제 4번으로 입력할 거고요. 그때 이제 가스 사용량은 100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타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입력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고객번호 4번이다. 가스 사용량은 100이다. 그리고 용도명은 기타다. 그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때 이제 가스 사용량이 100밖에 안 되니까 비고 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이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안에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해당 셀의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문제에서 글꼴이다, 글꼴 크기다, 아니면 글자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는 형식이 이제 우리가 쓰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체명을 먼저 써주고요. 뒤에다 점 찍어주고 이제 폰트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 이제 속성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 개체명은 보통 이제 우리가 타겟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명에다가 타겟이라고 요거를 이제 쓰는데 요 타겟이라는 거는 변경이 되는 그 셀을 나타내는 레인지 개체가 우리 타겟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개체명에다가 지금처럼 문제에서 어떤 특정 셀의 값이 바뀌면 이라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개체명을 이제 타겟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 점 찍어주고 이제 폰트라고 써주고 그때 이제 속성을 이제 뒤에다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글꼴을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글자의 이제 크기를 변경해라.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굵게 변경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기울는 꼴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글자 색,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색상을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다 전부 다 이제 타겟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고 뒤에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폰트라고 싹 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속성을 글꼴을 이제 변경해라 그러면 폰트 네임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글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변경해라 그러면 폰트 사이즈 그렇게 이제 사이즈라고 요 속성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굵게 변경해라 그러면 폰트 볼드하고 이렇게 이제 속성명을 볼드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울는 꼴로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폰트 이탈릭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글꼴에 이제 색깔을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폰트 컬러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는 이제 문제 제시한 대로 뭐 궁서체면 궁서체 그리고 글꼴 크기가 10이면 10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굵게 변경해라 그러면 볼드의 속성을 우리가 true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기울는 꼴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면 이탈릭을 우리가 이제 true 값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색상을 이제 변경해라 라고 나오면 그때 이제 VB 레드라고 이렇게 썼는데 VB 레드가 이제 빨간색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VB 블루 그리고 녹색으로 바꿔라 그러면 VB 그린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금방금방 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때 이제 기울는 꼴로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타겟점 폰트점 이탈릭은 true다 하고 요 코드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코드를 이제 어디다 작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뭐가 됐을 때 체인지가 됐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Alt하고 F12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죠. 우리는 이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이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봤을 때 여러 개 이제 시트 이름들이 쭉쭉쭉 떠 있죠. 그 중에서 우리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요 시트요. 요 시트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까 가스 사용량 점 쇼하고 쓴 거 요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CMD 자료 입력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이 워크시트의 값이 뭐가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 체인지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라 이 뒷부분을 우리가 그냥 체인지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지로 바꾸게 되면 워크시트 체인지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타겟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타겟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우리 폰트, 글꼴의 이탈릭이요, 기울린 꼴이요. 해서 이탈릭하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탈릭의 값을 무슨 값으로 바꿔라? 우리 true 값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료 입력 버튼 이렇게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지금 이제 4번까지 이제 입력이 됐죠. 여기다 이제 고객번호 5번이라고 써주고요. 그때 이제 가스 사용량은 이제 700개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정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고 그리고 이제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셀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된 거죠. 변경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꼴 스타일이 기울인 꼴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도 이제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글꼴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변경할 때 이런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되더라.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우리 차트 수정하는 거, 그리고 매크로 작업, 그리고 우리 프로시저 작업, 요 세 가지 작업을 싹 다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네들도 뭐 앞에서 이제 풀었던 그런 문제랑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딱히 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만약에 프로시저가 잘 안된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코드를 먼저 외워야 되겠죠. 해서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 뭐 한 줄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갖고 조금 코드를 좀 보세요. 보면 금방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타 작업에 관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